애플의 경우에 26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 제품이 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폴더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우리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인엠텍이라고 하는 기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은 제가 오랜 기간 폴더블 스마트폰 또 폴더블 IT 기기를 팔로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인데요.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얘기를 보면은 거의 가시화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26년도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 또는 폴더블 태블릿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26년도에는 출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올해 잘하면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고요. 각 기업별로 공개할 수 있는 시점 26년도 3분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는 기준일로 볼 때 25년도 3월인데요. 한 몇 개월 안쪽으로는 애플의 각각의 밸류체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국내 기업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인엠텍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인엠텍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고진감래. 일단은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다. 2019년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폴더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지금 애플이 참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지금 나름 고객사 샘플 대응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결국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서 파인엠텍은 어떤 측면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2022년 설립돼서 202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동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기업인데 파인테크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원래는 파인테크닉스가 하던 사업인데 동사가 인적 분할해가지고 22년도 설립이 되었고 22년도 바로 상장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구 부품 제조, 보통 우리가 폴더블 제품이라고 많이 부르죠. 폴더블 폰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주로 제조하고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MD 사업부 또는 MC 사업부 이렇게 크게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MD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을 하는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사업부를 MC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MD는 보통 여기 보시는 이제 플레이트라고 많이 부르고 또는 우리가 뭐 힌지 또는 내장 힌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그 패널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폴더블 제품을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품은 아닙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장 힌지라고 부르는 요 플레이트를 주력으로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동사가 거의 독점 또는 독과점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부품 이원화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동사가 85에서 90%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화권 업체는 역시나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갑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 이쪽으로 동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사 기술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고객사의 향후 몇 년 뒤에 나올 제품들을 선행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하는 게 바로 파인엠텍이고요. 그래서 인폴딩, 아웃폴딩, 멀티폴딩 등 다양한 폴딩 방식의 이 플레이트 또는 내장 힌지 부품을 이미 다 개발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몇 해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고객사 제품이 무엇이 됐던 간에 동사는 이미 부품을 다 개발을 끝내놨기 때문에 양산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D 사업부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C 사업부는 나머지 사업부를 모두 다 통칭해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힌지인데 이건 아마 외장 힌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뭐 KH마트 하는 기업도 있는데 동사가 이 외장 힌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 이런 쪽에도 역시나 힌지를 공급하고 있고 자동차 특히 뭐 전기차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삼성 SDI향 2차 전지용 엔드플레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전기차 전지 또는 ESS 전지 쪽으로 납품을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쪽도 향후에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파이낸텍 보고서에서는 요 전기차 부품 사업, 특히 베트남 공장 증설하는 부분을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경첩 모양처럼 되어 있죠.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혔다, 펼쳤다 하는 요 부분인데 요게 바로 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디스플레이 안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접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내장 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해를 25년도로 꼽고 있는데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규모가 지금까지 작았지만 나름 부품사들은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그래서 KH마트, 파인엠텍, 세경하이테크와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액은 분명히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당기순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실적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올해 다시 실적은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생산 수율의 저하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출도 안 좋았지만 MX 사업부 쪽에 매출이 안 좋아서 매출이 빠진 것도 있지만 생산 수율 저하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감가상각비 이거는 제가 아까 베트남 공장 말씀드렸는데 공장이라는 것들은 지어지고 나면은 가동이 되면서 매출도 인식을 하지만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초기에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늘어나죠. 근데 비용은 정액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상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상각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비용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실적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는 영업이익 단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합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25년도 3월 일부 언론 보도, 요거는 아마 외신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외신을 보시고 국내의 번역본이라든지 다시 국내 기자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쓴 기사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애플의 경우에 26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추측성이 지금 난무한데요. 제가 팩트만 전달드리면은 우선 아직도 협력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5년도 2분기에 애플이 최종 스펙을 확정 지으면서 어느 업체 부품을 쓸 거다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나 각 기업들은 우리가 이미 채택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협력사나 부품사들이 애플에 샘플을 대행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종 사양, 스펙은 애플이 확정 짓는 거고 그리고 애플이 어느 업체와 이제 우리가 사업할 거다라고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팩트인 거고 이게 2분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초기 생산될 수 있는 폴더블 제품은 역시나 스마트폰일지 아이패드일지 모릅니다. 근데 물량은 300만 대에서 1500만 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의 어떤 추정치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기에 지금 애플이 어떤 특정 모델 하나를 먼저 출시할지 아니면 단일 모델이 아닌 2개나 3개 모델 출시할지 이것 또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폴드 제품도 있고 플립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좀 더 넓은 형태가 있고 휴대가 좀 편한 플립 형태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단일 모델을 출시할지 2개나 3개의 모델을 출시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는 물량도
300만 대에서 1500만 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제품이 어떤 거냐,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부품사도 한 개냐, 이원화 가느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아이폰의 최종 사양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촬영 날짜가 25년도 3월 14일인데 요 날짜까지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이게 팩트니까 여러분들은 팩트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얘기할 수 있는 뭐냐면 삼성의 제품이 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폴더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제품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우리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파이낸텍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니까 올해 협력사가 됐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은 한 4,200억,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우선 주요 고객사 S사가 되겠죠. S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 제품이 2개 또는 추가로 나온 모델 1개 정도 있는데요. 올해는 최소한 4개의 모델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폴드 제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것 같고, 또한 보급형 형태 폴더블 제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한 4개 모델까지 나오지 않겠나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 MX양,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MX 사업부 쪽으로 들어가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장 자동화, 신규 소재 적용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영업이익률은 IT 부품사의 통상적 수준인 제가 한 5%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210억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 체크포인트 한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이 300억 조달한 의미가 무엇일까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가 지금 현금이 넉넉한 기업은 아니지만 완전히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미리 좀 조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 투자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직 동사가 어떤 제품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하겠다, 이거를 시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추적을 하거니와 애플에 협력사 된다 그러면 애플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폴더블 제품, 특히 애플을 대응하기 위한 전용 라인, 아마 애플은 분명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전용 라인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삼성전자 역시 지금 폴더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되겠죠. 플러스 알파, 전기차나 ESS양, 엔드플레이트 같은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 입장에서는 여튼 제품 생산 능력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자동화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좀 시장에서 조달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파이낸텍이라고 하는 기업,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표 기업인데요. 올해는 정말 좋은 소식이 한번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